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 회사로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예요? 아람코죠? 사우디 아람코. 우리나라 S-오일도 지금 아람코 거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원래 미국 회사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게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종파와 나라도 없었던 사우드 가문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사우드 가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오스만 제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쓰레기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고 염색을 젊은 하고 댕기고 청바지를 찢은 걸 쳐입고 댕겨. 아주 나라꼴 개판입니다. 초기 이슬람 무함마드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젊은 들이 알라를 몰라보고 무함마드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저 간악하고 나약한 이들. 우리 사우드 가문이 새로운 이슬람 와하비즘을 전제로 한 신실한 제대로 된 이슬람을 믿는 국가를 건설해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한 거지.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우드 가문이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지역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이슬람을 믿고 알라를 따르고, 실제로 또 사우디가 있던 곳이 지금 메디나와 메카, 이 두 개가 무함마드와 관련된 성지예요. 성지, 이슬람 성지. 이 두 곳과 관련해가지고 사우디도 실제로 가까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슬람에서도. 그래서 사우드 가문이 얘기했던 말을 시작으로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점점. 그리고 이 사우드 가문을 따르는 부족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당시 여기서 사우디가 설치고 댕기든 말든 대부분의 중동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에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우드 가문도 오스만 제국에 소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이 넓은 지역, 여기는 이제 비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게 아닌 게, 이런 지역들의 부족장이나 특정 호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쇼부를 본 거야, 오스만 제국이. 너네가 다스리고 대신에 요런 거 우리한테 세금을 바치거나 뭘 해줘, 이렇게 이제 협의를 본 거예요, 원래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야,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여길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회사로 치면은 오스만 제국이 본사야. 그러면 요 테두리 부분, 변두리 부분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오스만 제국이 성격 그 직원들 관리 잘 하는 사람이 있죠. 마부장 같은 사람 있잖아. 그 회사 보면은 이제 마부장 같은 사람이 또 일은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부장처럼 좀 성격은 안 좋지만 직원 관리라든가 회사에서 큰 쓰잘데기 없는 그 일은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어, 마부장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오스만 제국 본사에서 야, 너가 다스려라, 대신 그 세금이나 중앙으로 잘 좀 보내줘, 그런 거죠. 마부장이 지금 곳곳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마부장이 1805년에 군대를 조직해서 현재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사우디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합니다. 메카와 메디나 뭐라 그랬어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저기가. 무함마드가 메카랑 메디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뻔하는 것도 살아남고 막 그랬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그래서 저기가, 자, 그렇게 사우드 가문이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종파를 믿으면서 퍼뜨리면서 만든 나라. 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인도네요. 여기 바다예요. 자, 여기 다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디리아. 죄송합니다. 디리아 토호국입니다. 이런 디리아라는 토호국, 사우드 가문의 토호국이 생겼어. 국가가 생겼어. 자, 오스만 제국이 저걸 그만두겠습니까? 당연히 1811년에 진압하러 와서 개박살냅니다. 그리고 당시 지금의 이집트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 지역을 본인이 먹고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중앙정부, 오스만 제국의 중앙정부가 이집트 지역까지 다 다스리기는 좀 너무 넓으니까 이집트 지역에 총독을 앉혀놨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왕은 아니지만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지역 총독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집트의 왕이야, 저 사람은. 말만 총독일 뿐이지. 이 총독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잘해먹고 있는데 자꾸 이쪽에서 사우드 가문인지 뭔지가 자꾸 와하비즘 같은 거를 들먹이면서 설쳐대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 총독도.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이 이집트 총독의 군대가 사우드 가문을 개박살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우드 가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던 압둘라 빈 사우드 알 사우드를 처형시켜요.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당시에 그 사우드 가문의 나라를 이제 디리아 토호국 만들려고 했던 애, 이제 죽었구나 그 양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사우드 가문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중동아랍 쪽에서, 특히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와하비즘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랑 이 중동아랍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제대로 무함마드의 말씀 따라 알라를 섬기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와하비즘이 퍼질 대로 퍼졌어. 이미 초기 이슬람의 경전 그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와하비즘. 근데 사우드 가문의 왕이 방금 처형됐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처형당한 이 왕의 오촌 당숙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네즈드 토호국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 이 네즈드 토호국이 만들어지고 좀 머리를 잘 굴린 게 뭐냐면 이거를 만들자마자 바로 오스만 제국의 왕한테 오스만 제국 술탄 가카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라를 만들긴 했는데 저희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여기 어차피 쓸 데도 없고 별로 솔직히 관리도 안 되던 데잖아요. 저희 오스만 제국 술탄 가카께 충성을 다하고 술탄 폐하께 충성을 다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만 인정해주고 세금 따박따박 잘 낼 테니까 좀 내어려 더 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끝나. 그리고 근데 망조가 들어. 지그들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나가리가 돼요. 지그들끼리 싸울 때 주변에 있던 오스만 제국이 아닌 오스만 제국과 관련이 있거나 오스만 제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짜잘짜잘한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쫓아가가지고 개박살내요. 그리고 이 네즈드 토호국이 1891년에 또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이 네즈드 토호국 사우드 가문에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 그 양반이 바로 압둘 아지즈 2세라고 부르는 이븐 사우드였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사우디 왕가였으니까 피난을 떠나야겠죠. 나라 꼬라지 개판 났으니까. 자, 이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튀어댕기냐면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요 남부 사막 예멘이나 오만 있는 여기 있다가 현재 카타르에 있는데 여기 있죠. 페르시아만 있는데 여기 갔다가 또 뭐 지금의 쿠웨이트까지 갔다가 계속 막 돌아. 그러면서 와하비즘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사우드 가문의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을 또 모으고 본인들의 친척 가족들을 싸그리작작 다 모읍니다. 세력들을 몰래 모아. 그러다가 1901년 또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를 탈환하기 위해서 주변 일가 친척 세력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븐 사우드가 군대 이끌고 지금 리야드 쳐들어갔댔잖아. 이거는 오스만 제국이랑 이븐 사우드가 싸웠다고만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오스만 제국 입장에선요, 이 지역 잘 다스리는 애가 세금 잘 내고 시끄러운 일 안 만들고 그러면 그만인 거야. 솔직한 얘기로. 오스만 제국의 안개기겠다는 충성서약도 하고 그들끼리 싸워. 근데 이긴 애가 오스만 제국 말을 잘 듣겠대. 그러면 뭐 솔직히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도 알바 아닌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왕건이 고려 만들었을 때 초반에 호족들하고 혼인도 많이 하잖아. 와이프가 막 20명이 넘는 이만에 막 그러잖아요. 그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해가지고 호족들의 마음을 사고 가족이 되고 서로 안개기게 하고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고려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도. 근데 중간에 보면은 왕건한테 결혼은 안 했지만 왕건과 사돈이 된 건 아니지만 왕건한테 이제 고려에 충성을 하겠다던 호족이 통수를 치고 견훤한테 붙어요. 견훤. 왕건 통수 치는 호족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사우드 가문이랑 다른 가문이 싸운대. 그럼 왕건 입장에선 지방 호족들 둘이서 싸우네? 근데 쟤네 둘 다 뭐 입장은 뭐 왕건 나한테까지 개기일 거래? 싸운 다음에? 그건 아니래? 그럼 내버려 둬 그냥. 요런 느낌? 자,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미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가 리야드를 쳐들어간 거는 1901년이에요. 이미 1901년 되면 오스만 제국 뭡니까? 이미 이빨 우르르 빠져나가고 잇몸 뼈까지 다 나가리 되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즉 지금 오스만 제국의 중앙정부가 있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은 무주공산인 거야. 지금 주인이 없어. 주인이 있는데 관리를 못해. 각 지역별로 그냥 각 민족, 종교가 다른 세력, 부족 이런 애들이 그냥 쿠데타 일으켜서 지가 이 지역의 주인임 이러면 그만인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뒤져라 싸우는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가 리야드를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먹어요. 이븐 사우드가 1902년에 여기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뒤져라 그 주변의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이제 빈 땅인 거야. 지금 여기는 오스만 제국군이 와가지고 막을 턱도 없고 지금 걔네들 중앙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뒤져라 싸워서 먹으면 그만이다. 자, 그렇게 1932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됩니다.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면 디리아 토호국도 있었대. 1700년대에. 네즈드도 있었대. 어떡하라고. 그 지적을 하려고 지금 댓글 쓰려고 했던 너 지금 쓰려고 했었지. 그냥 학교 대학원 가서 열심히 논문을 써. 유튜브에 오지 말고 제발.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 제발. 자, 그렇게 1932년부터 공식적으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 아라비아 반도는 저 사우드 가문이 다 해먹겠구나. 이거는 이미 192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직후죠. 그때부터 이미 티가 펑펑 나고 있었대요. 자, 근데요. 이미 1901년부터 이란이라는 나라랑 영국이 서로 석유를 주고 영국이 이란에 석유를 팔아준다. 그리고 돈 나눠 먹자. 이렇게 쇼부를 봤단 말이야. 이란은 이미 진작부터 석유가 펑펑 나온다고 소문이 잦아있어요. 이란이 원래 그랬어. 석유열강이나 미국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중동아랍에서 석유 구하려고 눈깔이 뒤집혀 있었어요. 진짜로. 이란에서 석유가 나와?
그럼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라는 킹리적 가치심이 든 거지. 이미 서양인들은요, 이븐 사우드가 세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저 이븐 사우드를 만나서 간을 봐야겠다, 이런 각 설계를 계속 보고 있어서 먼저 영국이 저 이븐 사우드를 만납니다. 만나서 영국 얘기를 해요. 이븐 사우드 폐하 왕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 근데 영국이요, 사우디에서 석유 나오면 저희가 좀 팔아가지고 좀 잘 좀 팔아드리고 또 수익도 노나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1930년 되면 이 중동아랍에서 영국이란 나라는요, 겸상하면 안 되는 국가. 이미지가 중동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진짜 패급이야. 너무 패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우드 가문 입장에서 한편으로 또 영국이랑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리 패급이더라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국이랑 처음에 계약을 해서 영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석유 매장된 곳을 막 찾아요. 근데 못 찾아. 저 석유 매장된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손절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찾다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득 생긴 거로 또 다른 데도 시추하러 돌아다니고 매장된 데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영국이 그거를 못 찾은 거야.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거 계속 매장된 데 찾는 것도 돈이에요 다. 그래서 영국이 그냥 안 하게 돼요, 사우디에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왜 좀 더 찾아보지 왜? 우리도 석유 팔아먹고 싶어. 이 옆에 이란에서 많이 팔아먹더만. 근데 영국이 이제 손을 떼고 싶으니까 미국 기업들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객님 저희가 좀 바쁘거든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저희 말고 옆에 미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도 잘하거든요. 거기 제가 아는 분 있는데 소개 좀 해드릴까요 해서 미국이랑 조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미국이랑 같이 석유 시추를 시작하게 된 거죠. 사우디도 빨리 지금 석유 팔면 좋잖아요. 근데 석유를 팔려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 아니 사우디가 스스로 석유를 시추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남의 나라랑 나눠먹는 미국이나 영국을 부르냐. 얘네가 그런 기술이 어딨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나라가 지금. 인프라부터 모든 여러 가지 산업이라던가 기초적인 어떤 산업 자체가 없단 말이야 사우디는 당시에. 그러면 결국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나눠먹는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툭 튀어나온 갑툭 튀된 사우디아라비아. 1933년 미국과 사우디가 협정을 맺고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로 들어가서 석유 매장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 회사로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예요? 아람코죠? 사우디 아람코. 우리나라 S-오일도 지금 아람코 거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원래 미국 회사였습니다. 사우디의 석유캐로 들어갔던 미국 회사였어요. 원래 이 사우디 아람코가 스탠다드 오일이란 기업이 있었어요. 이 오일 본사가 또 자회사로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가 있었어. 그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가 또 사우디 아람코란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기업이 망해. 그러다가 이 스탠다드 오일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은 현재 미국 S&P 500의 석유 에너지 기업으로 유명한 쉐브론이 된 겁니다. 쉐브론 아시죠? 쉐브론은 아마 미장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얘네가 망하고 쉐브론이 된 거야. 다 된 건 아니고 얘네가 망하고 이제 지분 매각을 하고 여차저차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쉐브론까지 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우디 아람코라는 기업, 미국 기업이 저기 사우디에서 기름을 뽑아서 팔아먹던 그런 기업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람코 하니까 저 아랍어인가 싶은데요. 영어야. 그냥 간단해. 아라비아의 AR, 아메리카의 AM, 컴퍼니의 CO 해서 아람코예요. 자, 근데 이 아람코의 지분이 이제 미국 기업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던 거를 사우디가 1970년대부터 지분을 어마무시하게 다 매입하면서 아예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사우디 정부가요. 사우디 정부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을 거의 그냥 다 사와. 다 사오고 이제 사우디 국영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람코를 사우디의 국영회사가 되고 나서 잠가라 밸브를 해. 1974년 1차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 아시죠? 여기 사우디가 이제 대대적으로 참가를 하죠. 사우디가 아람코를 100% 인수한 다음에 저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어떻게든 석유를 확보하려고 난리치던 세상 아닙니까, 과거에? 근데 왜 여기를 내버려 뒀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당시 사우디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들이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과거에 석유 여강들이 지들이 지분 참여하거나 지들이 헤쳐먹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많았어, 이 중동아랍에. 근데 중동아랍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꺼져버리려 그래요. 워낙에 반서양 정서가 많아지면서 그냥 꺼지라고 해.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외국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이제 돌 던지고 욕하고 나가 뒤져라,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를 미국 입장에서 그냥 사우디에 넘겨주자니 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지켜내면서 이 사우디나 저 중동아랍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미 감정, 반영국 감정, 반서방 감정을 이겨내면서 계속 사업을 하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빼앗기자니 또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빼앗기기 전에 팔자.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에 자기들 멋대로 석유회사를 국영화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냥 지금 팔아버리자. 피곤한 일 만들 바에는. 게다가 사우디는 당시 미국한테서 생으로 내놔 하면서 그냥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사우디도 우리가 그 지분을 돈 주고 사올게. 그러니까 빨리 팔아. 그래서 미국도 협의를 받던 게 뭐냐면 51%까지만 팔게 그러면. 그럼 니네가 이제 국가 뭐 법인 운영하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 의결권도 다 충분하고 과반 이상이고 그렇게 한 거죠. 즉 사우디에 들어와 있던 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저 사우디 아람코라는 그 석유 기업을 전체 지분의 51%는 사우디 정부가, 나머지 49%는 기존처럼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자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 가서 이렇게 협의받던 게 무색하게도 100% 그냥 사우디 정부가 다 인수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미국이 그걸 그냥 팔아버려. 1970년, 71년, 72년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중동아랍 국가들이 서방 국가를 완전히 그냥 다 몰아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들에 지금 쳐들어가서 미국이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밀어버릴 거야. 저 넓은 지역들을. 여기를 전부 다 안 되잖아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사우디 정부랑 협의를 봐서 사우디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우디한테서 석유를 우리가 조금 잘 구매를 해오고 그러는 게 낫겠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그랬던 거예요. 계속 어거지로 운영을 하고 안 뺏기려고 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너네가 100% 인수해. 대신 우리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넘긴 거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동아랍에서 강압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당시 사우디 내부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 국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개빡침이 졸라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당시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이 하려던 그 잠가라 밸브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사우디도 정치적으로든 국가의 분위기상 강력하게 미국이라던가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석유 잠가가지고 연맥이는 그 1차 오일 쇼크, 1974년 1차 석유 파동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73년, 74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건 아람코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전에 옛날부터 이 사우디란 국가에 1930년대부터 미국은 들어가 있었다. 사우디의 석유 개발에 참여하고 사우디에서 뽑아낸 석유를 또 전 세계에 팔아먹고 정유회사도 운영하고 미국 기업들도 개이득을 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석유라는 자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석유를 확보해 놔야 하고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동아랍 국가들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만나요.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가 만납니다. 1945년 2월 14일에 2차 세계대전이 안 끝났을 때입니다. 그죠? 2월 14일이니까 아마 독일 항복하기 한 2달 전인가요? 독일이 45년 4월에 항복했으니까 이렇게 만나. 루즈벨트랑 이븐 사우드가 만나서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뿌뿌뿌 이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미국에게 우선적으로 석유 공급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단 사우디가 얘기해요. 미국 니네는 뭐 해줄 건데? 여기서 정하는 거죠. 미국이 앞으로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중동아랍에 지금이야 전쟁이 뭐 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과거 1,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 1945년 이후만 해도 중동아랍에서 어디서 지금 누가 사우디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기로 해요. 그렇게 사우디와 미국의 콜라보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당시 사우디 왕은 누구였다? 이븐 사우드였다. 자, 이 이븐 사우드가 근데요 대박인 게 뭐냐면 22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딸 빼고 아들만 45명이었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결혼을 많이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950년대까지도 태조 왕건이 수많은 지방호족들과 결혼했던 고려시대 초기와 비슷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